제가 전세를 들어가요. 근데 요즘에 제일 진짜 나쁜 자식들. 전세 사기는 저도 전세를 준비하고 은행부터 진짜 영화까지 끌어오고 있지만 그 돈을 그렇게 사기치는 것들은 정말 나쁜 거예요. 정말. 네, 뭐 좀 저도 뉴스 보면서 저도 같이 전세 이제 세입자로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전세와 월세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전세를 구해가지고 전세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전세를 할 때 이제 맞아요. 전세 요즘에 사기가 워낙 많아서 잘 보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등기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몇 호를 간다. 그러면 이제 그 집 주인에 대한 등기 등본을 뗄 수 있어요. 근데 그 등기 등본은 부동산 사장,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떼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. 전세 사기가 참 사기꾼들 참 다양한 게 그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짜고 쳐서 내가 대출받기 전에 등기등본을 떼놓고 그걸 마치 지금 뗀 것처럼 전 대출을 없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대출은 이제 등기등본에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있습니다. 그럼 거기에 내가 대출이 뭐가 있고 저당이 뭐가 잡혀있고 쫙 나와요. 근데 그거를 내가 대출받기 전에 등기등본을 떠놓고 내가 대출 받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어떤 거요? 대출이 없기 전. 그거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는 내가 등기등본을 어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얼마? 700원. 이 정도면 여러분 700원 못 넣는 게.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내가 뭐 이제 내일 부동산에서 집주인, 세입자 만난다 할 때 미리 그 전날 저녁에 등기등본 어플을 깔아서 정보 어플이니까 안정이 됩니다. 700원 주고 그 집 주소를 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등기등본을 제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. 누구의 허락도 없이. 그럼 거기에 딱 나옵니다. 이 사람이 뭐가 잡혀있고 저당이 있고 없고. 저당이 되게 중요해요. 오죽하면 요즘에 저당 안 잡힌 저는 이제 저당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. 너무 감사하게 잘 만났어요. 오죽하면 저당이 없는 집은 전세값이 더 높아요. 한 3천만 원 정도? 그래도 거길 들어갑니다. 왜냐면 안심이 되니까. 자, 그래서 이 700원만 있으면 등기등본을 뜰 수 있으니까 등기등본 꼭 떼시고, 자, 그리고 이제 등기등본을 떴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저당 잡힌 게 있네 없네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당이 잡혀 있더라도 그 액수를 확인하세요. 뭐 큰 액수가 아니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어요. 근데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. 자,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제 없는 분들도 이건 참고하세요. 이제 그럼 갑니다. 부동산에 이제 딱 가죠. 부동산을. 그러면 이것도 꿀팁이에요. 예를 들어 내가 7시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다. 그러면 7시잖아요? 1시간 전에 가세요. 그래서 부동산 그 중개업자님께 말씀을 드리세요. 저는 이걸 특약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기본적인 게 다 웬만하면 포함이 돼요. 요즘에 부동산은 워낙 다 잘 하다 보니까. 근데 그 두 가지, 저는 꼭 넣어야 될 두 가지. 첫 번째,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이제 확정일자와 이제 여기 집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해요. 그럼 그 신고를 딱 하고 효력이요. 다음날 12시부터 발생이 됩니다. 그럼 또 그 사이에 막 그 저당을 확 대출받고 이런 또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. 내가 세입 전입 신고를 하고 다음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이 사이에 빨리 그 발생하기 전에 빡 받아야겠다. 대출을 받아야겠다. 저당을 잡아야겠다. 이건 진짜 나쁜 건데, 그래서 여러분들 특이하게 뭘 넣어야 되냐면 전입 신고를 하고 2길 말 그대로 다음 날이죠. 다음 날까지 대출 혹은 저당이 발생할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특약으로 넣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이 특약을 발생했어요.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저당이나 대출을 못 받겠죠. 그리고 나면 내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경매에 나가더라도 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. 물론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은 틀린 것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너무 또 그렇게는 보지 말아주세요. 부동산과 썬쿠션 신박해요. 왜냐면 찐템이니까. 저 진짜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제가 막 얼마나 햇빛 뜨거워요. 계속 바르고 이 부동산 갔다가 저기 107동 갔다가 109동 갔다가 여기 또 주위에 다 산이어서 해가 엄청 밝아. 또 바르고 이게 진짜 클리어 썬쿠션.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에 전세보험이란 게 있어요. 전세보험. 그래서 전세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. 전세보험이 원래 집주인의 조건에 따라서 전세보험이 못 들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전세보험. 이 전세보험을 들 때 이걸 특이하게 넣으셔야 돼요. 자, 첫 번째가 뭐죠?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2길까지 저당이나 대출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. 첫 번째. 두 번째,
전세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집주인의 뭐 저당이나 대출이나 자본 상황에 의해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시 이 또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. 이걸 두 번째. 왜냐하면 집주인이 만약에 대출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저당이 많이 잡히고 뭐 집이 경매로 나가 있으면 전세 대출이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, 나는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이거 전세 대출도 안 나고 불안하게 2년을 어떻게 살아. 그래서 전세 대출이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불가능할 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. 이 두 가지만 두셔도 어차피 나머지는 기본적인 특약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 거예요. 웬만한 정상적인 부동산에선. 두 가지만 두셔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큰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. 제이언님 찐텐찐입니다. A언님 찢었다. 찢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계약에 딱 했죠. 그래서 막 집주인하고 얘기도 하고 뭐 어떻고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. 내가 집주인이 아니고 나는 세를 들어가서 빌려 사는 사람이니까 뭔가 내가 을처럼. 집주인과 나는 절대적인 갑과 갑입니다. 갑, 을은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막 집주인 잘 부탁해 이럴 필요 없어요. 그냥 정확히 여기는 계약 자리고 서로 나는 집을 빌려주고 나는 이 집을 내 돈을 내주고 내가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내가 막 을처럼 행동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. 정확하게 정당할 거 요구할 건 요구하고 말씀도 하세요. 저는 정확히 집 컨디션이 어떠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이제 이사를 오잖아요. 이삿짐을 딱 풀기 전에 물, 전기, 고장난 거 없나, 파손된 거 없나 사진 다 찍어놓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내가 짐을 옮기고 나서 그걸 보여주잖아요.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. 가끔 좀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서 짐을 옮기다가 파손된 거 아니?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청소 한번 싹 하시고 집 청소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차를 렌트할 때도 렌트카 미리 찍어 놓잖아요. 똑같아요. 수도, 전기, 파손 여부, 뭐 서랍장 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. 이제 그러면 딱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혹은 뭐 이제 집주인하고 다 악수하고 이제 가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. 이건 제 꿀팁이에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. 집주인보다 절대 먼저 나가지 말자. 여기서 딱 번뜩이죠. 계약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세 분 있겠죠? 나, 집주인, 부동산 중개업자님.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. 그럼 집주인이 먼저 나가기 전까지 나가지 마세요. 왜냐? 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. 그리고 한 번 더 계약서도 확인하고 이제 어쨌든 여기 들어올 사람은 누구예요? 나예요.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께도 뭐 어떻고 제가 언제 와야 되고 언제 또 신고해야 되고 요즘에 또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. 우리 같이 확정일자 신고하고 왔잖아요. 그게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법적으로. 그것도 뭐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하는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 시간이 걸렸냐면 제가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. 제가 5시 반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 일단 놀랐어요.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와? 그리고 8시 반에 나왔어요. 근데 정말 이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버리는 시간이 없었어. 이 시간 동안 부동산 업자님하고 이 계약서에 대해서 얘기했죠. 그리고 한 30분, 1시간 정도 집주인하고 이것저것 얘기했죠. 끝나고 또 1시간 정도 내가 이제 필요한 계약서들, 집 들어올 때 필요한 것들, 집 들어와서 체크해야 될 것들 다 말씀해 주세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? 부동산 중개업자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. 왜냐면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고 지분들이 진짜 좀 압니다. 확정일자 요즘은 잘 안 먹히다던데. 아니요. F님, 이게 법적으로 확정일자는 우리 PD님 가서 아시지만 내가 집계약서만 넣으면은 동사무소 다 알아서 신고를 해줍니다. 전세 살면 전세 금액 신고도 하죠, 요즘. 맞아요. 전세 신고도 하고 또 이제 보험도 들어서 더 안전하게 하고. 시치님, 웃기다. 홀린 듯 보고 있습니다. 예, 웃기죠? 지금 뭐 판매하는지 아세요? 클리어 썬 쿠션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. 왜냐면 제가 부동산 6개월 다니면서 참 알았던 거. 가끔 이러잖아요. 부동산 가면은. 저기 집 좀 혹시 벌어봤는데 여기 주변에 괜찮은 집. 그럼 부동산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. 어떻게 돼? 딱 와서 제가 뭐 어플로도 뭐 발품으로도 다 보고 왔는데요. 이 집이 요즘 얼마던데 혹시 요즘 이 집을 매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없으면 혹시 이 집이 얼마쯤에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? 저 이 집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 제가 바로 부동산을 찾아오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야 얘가 진짜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진짜 여기 올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먼저 연락이 가요.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들이 사실 이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줄을 서 있어요. 제가 간 아파트도 되게 인기 많은 이제 곳인데 줄이 서 있어가지고 먼저 나오면 누구한테 먼저 연락할까 고민해요. 전세가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막 뭐 흔히 우리가 호갱땡땡 뭐 네이땡 막 여기에 올리잖아. 여기에도 안 올렸어요. 저한테 먼저 연락 주고 여기 줄 쓴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.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. 근데 제가 바로 가서 이제 한 거죠. 한 3시쯤, 오후 3시쯤에 이거 진짜 꿀팁인데. 이거 안 알려줄래요? 네, 비님. 이건 진짜 꿀팁인데.
오후 3시에 그 아파트에 놀이터를 찾아가세요. 뭐 놀이터를 왜 가? 놀이터에 가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정자에 앉아 계십니다. 가서 물어보세요. 제가요, 혹시 이 집에 좀 이사 오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학군이나 층간소음이나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나 구조나 혹시 주차는 어떨까요? 그분들 정말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. 진짜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. 오후 3시쯤, 왜냐면 오후 3시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5교시, 6교시 마치고 이제 학교하는 길에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놀이터에서 논다 그러고 어머님들이 정자에 쫙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. 애들 학가방 닫고 그때 어머님들이 심심하셨단 말이에요. 가세요. 가서 제가요, 이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이 집 제가 좀 멀리서 와가지고 혹시 뭐 학구는 어떻고요, 교통은 어떻고요, 층간소음은 어떻고요, 화장실은 어떻고요, 뭐 주차는 정말 다 말씀해 주세요. 다 말씀해 주세요. 왜냐면 그분들은 뭐 내가 여기서 뭐 여기 팔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. FL님 역시 엄마. 재현님 진원쿠르 잘생겨서 알려주는 맞습니다. 자, 집 볼 때 체크해야 될 거. 일단 해가 어디도 됐냐. 그거는 부집지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. 혹은 요즘 호갱 들어가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. 남동향인지 남향인지 북서향인지 다 나와 있어요. 그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딱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. 이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. 전 너무 감사한 게 아기를 키우는 집이었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완전 신생아여서 신생아 키우는 집이 더럽게 하고 살까요? 짐은 많겠지만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살았어요. 신생아인데.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원했어요. 그러니까 이 평수 뭐 이 아파트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원래 살았던 분이 아기를 키우는 집이었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뭐 물론 다른 사람은 뭐 지저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냥 그런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서. 근데 딱 갔는데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잠시만요. 애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다. 그리고 사실 막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오니까 솔직히 층간소음이나 집의 여러 가지 영향들은 내가 거기서 2시간, 3시간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신데 못 봐요, 솔직히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놀이터도 가보고 미리 정보해야 되는 게 그리고 호갱이나 이런 거기에 카페에 댓글이 있어요. 미리 사는 사람들이나 이사하는 사람들의 후기들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 사실 거기서 막 물어보고 뭐하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. 사이다도 롯데, 맥주도 클라우드, 사이다도 칠성 사이다. 껌이라면 역시 네. 푸앗 집은 엘리님 엘리님 댓글은 안 읽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전세니까 그래요. 전세니까 좀 봐줍시다. 나중에 내면은 롯데캐슬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지 가고 싶죠. 제 마음의 1순위 롯데캐슬이죠. 비싸서